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확실히 지금 우리는 충격과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리 국민은 그동안 너무도 엄청나게 속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역사적 대변에게 있어서 그 첫 장을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북한의 남침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야당의 노력만으로도 군부 독재 정권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 민주화의 대업도 완성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통일은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군부 독재 정권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분단 체제에 의해 끊임없이 합리화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본다면 그 같은 생각과 기대는 한낱 무모한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옥한 농토를 망치고 있는 몹쓸 가지나무는 가지만 잘라낸다고 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분단과 가혹한 정치적 억압, 극단적인 빈부격차 등 재반의 불행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는가 제1부 해방과 분단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1. 일제 침략 전쟁 시기의 민족의 순환 2. 조선 민족은 결코 죽지 않았다. 28페이지 대표적인 예로는 28페이지 대표적인 예로는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명천 농민의 저항이 있다. 1934년 봄, 이 지역의 농민들은 고리대의 착취와 소작권의 박탈, 납세, 강제부역과 농업 노동자에 대한 박해에 반대해 빈문서, 소작계약서 등을 불태워버리고 주재소, 면사무소, 악질지주들을 습격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싸워나갔다. 특히 일제와 지주의 살인적 약탈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기아반대 투쟁은 전군을 휩쓸었고 그동안 수탈된 양곡을 농민들이 재탈환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천 농민들은 무수단에서 성진에 이르는 임동선 군용도로 건설에 대한 동원과 군량미로 쓰일 양곡 수집을 단호히 거부했고 일제가 군수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양조장을 설치하는 것이나 일본군이 군사훈련을 강요하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일제의 침략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해 나갔다. 농민들의 투쟁은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이르러 더욱 규모가 커지고 적극적이 되었다. 농민들은 낫, 도끼, 호미 등 평소에 늘 쓰던 도구들을 활용해 초보적인 무장투쟁 단계로 진입해갔다. 아울러 조직체계도 이에 맞게 동과 면마다 계엄대, 동지탈환대, 규찰대, 연락대 등을 조직함으로써 일제의 탄압과 검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농민들의 투쟁에 대해 총독부 관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동지 중 검거자가 나올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지의 탈환을 긍득 기도 주요한 간부는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잠복하고 모든 공작은 이 동굴에서 진행되었으며 관원에 의한 발각을 긍려 방지했다. 괄호 이런 동굴이 괄호 닫고 지금까지 발견된 금만도 35개소에 달하고 있다. 명천농민의 저항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독립운동 일제한국의 강제병합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헌병경찰을 통한 무단통치 시기에는 공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비밀결사 형태의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주력하였다. 특히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이후 결성된 신민회는 애국계몽 세력 등이 주축이 되어 서간도의 삼원보에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105인 사건 등의 일제의 조작 사건에 의해 1911년에 해산되었다. 밑으로 보자. 1900 보자. 여기 있다. 혁명적 대중조직 건설운동 1930년대에 들면서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경성, 트로이카 등 조직하여 지하에서 비합법적인 준비조직을 결성하고 표면으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파업본부, 노동자 친목회 등을 결성하여 운동을 지도했다. 또한 공장신문, 팜플렛, 전단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전하고 나아가 민족해방운동을 선동했다.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공업시설이 집중된 흥남, 함흥, 원산 일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1931년부터 35년까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수는 전국에 걸쳐 1759명이나 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인 이재요는 코민테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하여 국제주의와 국내주의를 균형 있게 추구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공산주의를 적절히 독립운동에 활용하였다. 이재요가 체포되자 이관술 등 경성 트로이카 활동가 주도로 경성 콤크룹을 결성하여 노동운동과 국내파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농민조합 운동가들은 농촌 내의 기존 청년동맹, 여성동맹, 소년동맹을 혁명적 농민조합에 편입해 각각 농민조합의 청년부, 부녀부, 소년부로 만들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농민의 이익을 위해 투쟁했다. 혁명적 농민조합의 지도하에 농민들은 격렬한 반일민족 해방운동을 전개했는데 특히 함경북도에 있구나. 명천의 농민들은 동과 민마다 겸대, 동지탈환대, 교찰대, 연락대 등을 조직하고 일제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등 투쟁을 대중적 폭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혁명적 농민조합은 전국 70여 개 군에 조직되었고 1931년 내지 35년에 경찰에 적발된 혁명적 농민조합 사건은 43건, 검거된 사람은 4,121명에 이르렀다. 종일전쟁이 일어난 뒤 더욱 엄혹해진 상황에서도 혁명적인 농민조합 운동은 비밀리에 계속되었다. 함경북도 명천군 명천군은 함경북도의 남부 조선동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 명태라는 곳이네. 군은 북위
명천군. 명천군은 함경북도의 군이다. 함경북도의 군이다. 군의 북쪽은 명강군, 서쪽은 길조군, 남쪽은 화대군과 접하여 있고 동쪽은 동해면하에 있다. 2008년 기준 인구는 65,797명, 면적은 600평방킬로미터, 읍이 1개에 13개리, 지리는 칠보산이 동쪽으로 우뚝 서 있고 온천이 몇 군데 있다. 칠보산은 소금강으로 불리는 명경, 맹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발해 때 지어진 개심사가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한번 보자.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 때 하고면, 하가면 전체와 상고면의 1개리, 상가면의 10개리를 분리시켜 화대군, 화타이주인을 신설하는 한편 동면의 일부 지역을 화성군, 화정주인으로 이관하고 아간면, 상고면 일부, 서면의 일부로 군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1954년에는 보천리 일부와 화성군의 양화리 일부를 통합하여 황진리를 신설하였으며 1961년에는 개심리를 보천리로 병합시켰다. 명천군의 행정구역은 현재 1개읍, 명천읍과 2개구, 령암노동자구와 독포노동자구, 독포노동자구, 령암과 독포노동자구, 13개리, 고참리, 만호리, 황공리, 사리, 양정리, 다호리, 마살리, 언덕리, 락동리, 포중리, 포하리, 보촌리, 황진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자. 명천군에 관해서 광복 당시에 함경북도 동남부에 있었던 군이고 군청 소재지는 상우 북면 용반동이다. 1943년에는 인구가 125,743명이었네. 지금 줄어들었네. 보자. 지세는 자원 환경을 한번 봅시다. 지세는 함경산맥의 지맥들이 서북부에 걸쳐 있고 동남부에는 소금의 칠보산맥이 대략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있다. 이 두 산맥에 의해 명천군의 지형은 산악지대를 형성하며 명간천, 민젠천과 화대천, 화타이천을 따라 동북부와 남부의 평야가 전개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으로는 서북부의 감토봉, 깐토봉 1584m, 기운봉이구나. 치윈봉 1668m, 등대산, 땡다이산 1261m 등이 있고 남동부에는 상응봉, 쌍잉봉 1308m, 하응봉, 샤잉봉 1047m 등을 중심으로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밖에 동북쪽에 강릉산이 있고 중앙부에 제덕산이 있다. 893m. 명간천은 등대산 기슭으로부터 동으로 흘러 보자. 경상군 어대진부터 위다진부터 동남단의 무수단. 무수단이 여기 명천의 우수이端 명천에 있는 거구나. 해안선은 약 106km이고 연평균 기온은 6도 내지 9도, 그리고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9.6도, 8월 평균 기온은 22.1도. 서늘하네.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31도를 넘는다. 연 강수량은 667mm이며 안개일수는 명천이 연평균 7.91, 무수단이 49.21, 서리는 10월 중순부터 내려 이듬해 4월 중순에 끝난다. 역사를 한번 봅시다. 사기에 따르면, 사기에도 나오네. 서기전 수세기에 걸쳐서 숙신, 음루, 예맥, 옥저, 부여 등 여러 부족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판도였다. 668년 문무왕 8년에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당나라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었을 때 이 지역은 한때 그 주 현에 속하다가 698년 효소왕 7년에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발해의 지배권에 들어갔다. 고려 때에는 후 삼국을 통일한 고려 초기의 영역은 발해와 접하였고 거란에 의하여 발해가 멸망한 뒤 926년 고려 태조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으나 이 지역은 여진족이 차지하였다. 1107년 예종 2년에 윤관이 17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여 함흥 이북에 구성을 쌓았는데 그때 이곳은 양군의 극전지로서 2년여 동안 고려의 통치를 받다가 다시 여진족의 치하로 들어갔다. 그 뒤 1115년 금나라를 세웠다가 1234년 원나라의 나라를 빼앗긴 여진족은 백두산 동북 쪽에 할가하다가 차츰 남하하여 함흥 지방에까지 진출하면서 고려와 자주 충돌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지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흥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틈타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되찾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은 공민왕 때 수복되고 1390년 공양왕 2년에 설치된 길주만호부 지저우 완후부의 관할하에 들어갔다. 조선 보자 1398년 태조 7년에 명원역 민웬이라고 부르며 길조목이 관할하다가 1467년 세조 13년에 이시의 리시아이가 길주에서 난을 일으키자 이듬해 길조목은 길성현으로 격화되고 장덕산 이북의 땅이 분리되어 명천현이라 불렸다. 그러니까 이게 1467년부터구나. 한 600년 됐네. 그리고 명원에게 치소를 두고 노부사가 관할하였다. 그 뒤 1515년 중종 7년에 길성현을 길주목이라고 하고 명천현을 이에 속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명천현을 독립시켰다. 근대에는 1914년 경상군으로부터 서면과 동면을 이군에 이속시키고 상우북면과 상우남면으로 분할함으로써 명천군은 10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하가면의 화대에서 장나라를 이용하여 2천여 명이 만세 시위를 하였고 이어서 상무상면의 우사장, 상고면포와 서면 우동동 등에서 산발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단 광복단은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 벌였다. 화대에서의 만세 시위 중 동펑신의 용감한 행동이 특히 유명한데 그는 면사무소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고 친일면장과 회계원의 집을 항화하였다. 그 뒤 붙잡혀 옥고를 치르던 중 자결하였다. 3.1운동 이후에도 이곳에서는 소년회, 시립청년회, 신간회 지부, 농민조합 등이 조직되어 독립운동이 계속되었으며 만주 간도로 이주한 이 지역 출신의 김명학, 진용쇠와 이문순, 리원춘, 이명순, 리문춘 형제 등은 독립군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였다. 근대 인물로는 상가면 출신의 이용익이 있다. 그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 내장원경, 군부대신, 탁지부대신서리 등을 역임하고 한일 의성서에 반대하였다가 일본 세력이 미치자 블라디보스토크의 망명 중 암살되었다. 유물요적 한번 보자. 명천읍에서 북쪽으로 12km 되는 곳에는 주위가 122m에 달하는 소사마 동보가 있으며 명천읍에서 동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 갈마산성은 주위 263m의 석성이다. 이 밖에 양화동에 양천 형기가 있고 명천에는 서쪽 30km 주위에 595m 석성으로 된 고장 곰파가 폐허가 된 채 남아있다. 그리고 산성으로는 이밤동의 명간산성이 흙으로 쌓은 성지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거분군이 500여기나 되고 그 다음에 불교 유적으로는 계심동 칠보산 1377년에 우왕 3년에
나홍이 창건하고 1854년에 철종 4년에 종건한 개심사가 있다. 명승으로는 칠보산이 제2의 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경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보자. 영년천이 있고 길이는 약 10km, 절묘한 산세와 더불어 아름답고, 제덕산과 황진동의 온수평원 온천, 원수의 빙원천이 유명하다. 교육과 문화로는 조선 종종 때 창건한 명천 향교와 지방에 산지한 서당이 있고, 보자. 보자. 옛날에 20세기 초에 당시 경성궁 관녀였던 동명과 서면에는 1900년 경성읍에 창설된 관북 초유의 개화교육기관인 하밀학교 세이쉐셔의 영향을 받아 1906년 전후에는 동면에 김병윤이 설립한 광진학교, 이남재가 설립한 명승학교, 박영환이 설립한 남송학교가 있었고, 서면에는 김윤종이 설립한 우동학교, 김병하가 설립한 양화학교, 임원종이 설립한 명동학교 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보성학교의 창시자 이영익의 손자인 이성호가 그의 향리인 상감의 양촌에 보흥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1911년에 금성공립보통학교의 개교를 비대하여 군내에는 1943년 현재 공사립초등학교 27개와 사립농업보습학교 1개가 있고, 종교 상황은 1945년 불교 사찰인 개심사, 쌍계사, 송덕사 등의 고찰이 있고,开心寺, 双溪寺, 송덕寺, 개신교교회는 장로교회 8개가 있다. 이 고장의 설화라는 지명전설, 사찰연기설화, 장자못전설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주대명 탄생설화와 명태설화. 명태한 명천이지. 그 다음에 명태설화는 태시성을 가진 어부가 처음 보는 고기를 많이 잡아 명천, 명천의 명자와 합하여 명태라고 하였다는 설화이다. 민요로는 시국을 토지로 하는 것과 아리랑 동요 등이 있다. 보자. 민속놀이로는 사자놀이, 투개 및 공사놀이와 같은 상무적인 것이 있으나, 그 다음에 이 지방에 전래되는 민간신앙으로는 농촌의 산신제와 어촌의 용신제가 있다. 그 다음에 산업과 교통적으로는 산지가 많아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활발하고, 주요 생산물로는 보리, 콩, 조 등의 잡곡이고, 축산업으로는 소와 매냥의 사육이 발달했으며, 동해의 어항인 사포와 양화에서는 대구, 고등어, 명태, 방어 등이 많이 잡히고, 특히 무수단 앞바다의 다시마와 미역은 그 품질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고, 그 다음에 간해부업으로는 삼배라는 명포라고 하여 질이 좋기로 전국에서 유명하고, 도내에서도 생산력이 제1위로서 연간 3만 여피를 상회한다. 그 다음에 관공업으로는 서면, 하우면, 아간면에 걸친 명천 탄전이 유명하고, 서면 삼행동의 명주 탄광, 하우면 영전 등의 소화 탄광, 그 다음에 아간면 만호동의 명천 탄광 등의 세계 탄전을 총칭하여 명천 탄전이라고 한다. 함경곡
또 남부를 대표하는 갈탄 관광. 갈탄이 이름이 있나 보구나. 그 다음에 1928년 당시에는 연 채굴량이 약 6,700톤에 지나지 않았다. 명주 탄광에서 채굴되는 갈탄은 인조 석유 원료로 가봐요. 1933년에 액화공업을 일으켰다. 그 주요 생산품은 코크스, 타르, 휘발유, 중유, 파라핀, 메탄올 포르팔린 및 윤활유 등이다. 특히 영암 방면에서 채굴되는 갈탄은 전국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1억 4천만 톤 이상을 생산하여 액화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는 우시장이 강면에 발달하였고, 그 다음에 군내 남부의 곡창지대와 어업기지인 사포항을 사이에 두고 있는 화대시장은 군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다. 매일 1일과 6일에 열리는 5일장인 가축시장에선 초구를 비롯하여 돼지, 닭 등의 매매가 성하다. 그 다음에 수산물이 집산되어 크게 발전하고 있다. 교통은 국도 위에 강면을 잇는 도로와 함경선의 철도가 군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지난다. 상고면의 황진동에 있는 황진온수평 온천, 황진원수빙원泉은 수질 및 인근 환경이 좋아 연중 관광객이 찾는다. 수온은 63도 내지 65도이고 알칼리 석영 조면암, 시잉 초면岩과 화강반암, 화강반岩등의 화산암으로 형성된 제3기층의 단층선을 따라서 화산지의 큰 구멍에서 자연 용출되며 수질이 좋고 라듐 함유량과 용출량이 많다. 그 다음에 동해의 작은 어촌인 황진동은 연안에서 어획된 싱싱한 생선을 즐길 수 있는 등 그 입지 조건이 좋아 연중 많은 관광객이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면이 있고, 상자면, 상고면, 쌍고면, 그 다음에 상문화면, 이거 뭐지? 남면, 상호북면, 서면, 그 다음에는 아간면, 아젠면, 이름도 희한하네. 아간면, 하가면, 샤자면, 하고면, 샤고면, 하우면, 자가 이게 무슨 글자? 오, 이렇게 오. 광복후의 변천 한번 봅시다. 명천구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소나무, 참나무, 잇갈나무 등이 많으며 서부 일대 제3기층 고참 분통에는 유연탄이 풍부하게 묻혀 있다. 명천, 황곡, 용암 일대에는 식료품, 생활필수품 종리, 가죽 가공, 의류, 가구, 화학제품 공장 등 지방산업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콩은 예로부터 길주의 명천콩이라 하여 이름이 나 있고 담배와 양파도 이 지방의 특산물이다. 배, 사과, 회릉, 백살구, 포도 등의 과일이 생산되며 소양, 돼지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한편 동해안 연안에서는 명태, 다시마, 문어, 낙지 등 각종 수산물이 어획 또는 채취되고 있다. 교통망은 평라선, 평양과 나진, 서부 내륙 지역을 지나가고 있으며 고참역에서 명천으로 가는 철도가 갈라진다. 평라선을 따라 간선도로가 있으며 화대, 보천 방면으로 도로가 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29페이지. 대규모 농민저항에 벙차간 일제는 야수적인 탄압을 가해왔다. 일제는 각 동네마다 경찰을 배치함과 동시에 친일 지주들을 중심으로 경방당과 같은 자유소식을 만들어냄으로써 물샐 틈 없이 농민들을 조여갔다. 대규모 금고, 투옥과 함께 농가와 곡식에 대한 무자비한 방화가 명천 일대에 휘몰아쳤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은 일시적으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어도 농민들이 강인한 저항 의지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함경도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운동은 지리적 위치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즉, 함경도는 당시 항일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기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만주의 간도 지방과 이어져 있었고, 간도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1차적인 정치적 지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항일무장 세력과 함경도 지역의 농민운동은 밀접히 결합되어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지역의 농민운동은 무장대원과 식량, 의복 등 무장투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주된 공급 원인과 동시에 작전의 협력자였으며, 무장투쟁은 농민운동을 끊임없이 고무하고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지방을 무대로 펼쳐졌던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일찍이 수많은 애국자가 일제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만주 지역을 무대로 이게 18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8 한번 읽어봅시다. 일찍이 수많은 애국자가 일제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만주 지역을 무대로, 이게 18인데 18, 29페이지. 만주 지역이 우리 민족의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주요 무대가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배후의 광활한 만주벌판을 배경으로 일제 광폭한 탄압으로부터 무장영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고, 둘째, 왜 만주 지역을 우리가 무대로 했는가? 두 번째 원인은 강인한 투쟁력을 과시하고 있던 함경도 지방과 만주 간도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기에 용이했으며, 그 다음에 왜 만주 지역을 활동 무대로 했냐? 세 번째 원인은 이웃 중국 민중과 항일 공동전선을 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원인. 이미 19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에 걸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서는 3,929회의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아이고, 많이도 일어났네. 6년간에 그러면 1년에 500 아니야. 66에 36. 600회나 넘게 전투가 일어났네. 5년 사이에. 만주에서 벌어진 이 같은 무장투쟁은 그럼 하루에도 2번이란 뜻인데, 만주에서 벌어진 이 같은 무장투쟁은 1930년대에 접어들어 더욱 규모가 커지고 격렬해져 약 16만 명에 달하는 항일무장부대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전투 횟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조선 총독부 통계에 나타난 1931년부터 1936년까지 항일무장대의 출몰 횟수는 23,928회. 아이고. 전투에 참여한 연 인원은 136만 9,027명, 탈주한 총기는 3,179정에 이르렀다. 이처럼 만주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벌인 대대적인 무장투쟁은 이 지역이 일제의 대륙 침략의 관문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대륙 침략의 관문. 즉, 일제는 모든 병력과 군장비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이 지역을 항일무장부대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막대한 부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일제의 대륙 침략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항일무장부대는 이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일제의 대대적인 공세에 직면함으로써
크나큰 시련을 겪었다. 결국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서는 무장부대의 상당 부분이 중국 본토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2 어디 있어? 이처럼 만주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벌인 대대적인 무장투쟁은 이 지역이 일제의 대륙 침략의 관문 한번 보자. 해석 한번. 30페이지 22. 일제는 중국 대륙을 침략함에 있어서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한반도에 부설되어 있는 경부선, 부산까지 경인선, 인천까지 등의 철도를 거친 뒤 만주 지역을 통과하는 경로를 활용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0페이지 제일 끝말이 물론 이러한 퇴각은 국내 민중과 연계가 결정적으로 약화된다는 의미에서 전체 항일 독립운동에 커다란 한계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24에 대한 해석 31페이지 24.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무장부대로는 이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한인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장부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간에 단결력이 결여된 채 종종 극심한 분파투쟁에 휘말리기도 했고 동시에 모든 항일 역량을 효과적으로 묶어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요인과 함께 이들은 국내외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함으로써 결국 일제의 대공세에 밀려 대부분 중국 본토로 퇴각한 뒤 새로이 진영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분파투쟁. 아이고, 분파투쟁. 본문으로 돌아와서 31페이지. 한편 일부 무장부대가 중국 본토로 퇴각했음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동만주 지역에서 끈질기게 저항을 계속하고 있던 일단의 무장부대가 있었다.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도 계속 한반도에 근접한 위치에서 활동을 했던 이 부대를 가리켜 당시 일제 총독부는 김일성 부대, 이게 25번이네, 정좀 김일성 비, to fade 라고도 표현됨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미 국무성이 소개한 자료는 김일성 부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이 나오구나. 25. 김일성 부대에 관해서 31페이지 25. 김일성 부대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일성이란 사람이 현재 북한의 김일성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남한 정부가 옹호하는 입장은 현재의 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전설적 인물인 김일성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김일성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커밍스 등 일부 한국사 전문학자들은 항일투쟁 시기 김일성과 현재 북한의 김일성이 동일 인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193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 부대가 활약했다는 사실은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제 총독부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항일투쟁 시기 김일성과 현재 북한의 김일성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김일성 부대의 항일투쟁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당시 이들의 활동은 특히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부대의 활동이야말로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까지의 우리 항일 독립투쟁의 연속성과 민중적 성격을 해명하는 주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남한사회에서 공인되고 있는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 대부분이 일제경찰의 신문조서인데 김일성 부대의 핵심 간부는 검거된 예가 거의 없어 그 같은 자료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193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 내 일간신문에 김일성 부대의 활동상에 관해 자주 보도되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지나칠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준혁, 김창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청계연구소 1986, 66페이지부터 69쪽 참조.